베트남 사람들은 하루를 빈그룹으로 시작해 빈그룹으로 끝낸다고 말하는데요. 빈그룹이 지은 아파트에서 살고 빈그룹이 지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빈그룹이 만든 마트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만큼 빈그룹이 베트남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빈그룹을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수식어는 빈그룹의 성장 과정이 삼성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빈그룹은 삼성그룹과 여러 면에서 닮았는데요. 빈그룹은 국영기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위로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3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23%를 빈그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지난해 보엉 회장의 재산을 82억 5천만 달러로 추정하며 그를 세계 200대 부호 순위 195위에 올렸습니다. 빈그룹의 모태는 테크노컴으로 원래 인스턴트 라면을 팔았습니다. 창업자인 현 빈그룹의 팜렵보엉 회장이 1993년 우크라이나에서 설립한 테크노컴은 2000년 초 우크라이나 100대 기업에 오를 정도로 성장하는데요. 2010년 세계적 식품기업인 네슬레 1억 5천만 달러, 하나 1770억 원에 매각됩니다. 팜렵보엉 회장은 베트남으로 돌아와 빈펄과 빈컴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관광 및 부동산 시장에 본격 뛰어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삼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 이병철 회장은 일본에서 유학 중 큰 사업가의 꿈을 품고 귀국합니다. 26세 때 마산에서 협동정미소 사업과 부동산업으로 성공을 거둬 27세 때 대구, 부산, 김해 등지의 200여만 평의 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일전쟁 때 자금 동원령에 따른 은행 대출 동결로 큰 타격을 입는데요. 그 후 대구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크기의 삼성상회를 오픈합니다. 삼성상회는 제면기를 통해 가는 겉면을 뽑아냈고 이걸 종이띠로 포장해 별표국수라는 이름으로 상점과 식당에 팔아 대박이 나게 됩니다. 당시 삼성상회 앞에는 국수를 선점하려는 소도매상인들이 몰고 온 1륜차, 짐 자전거로 북적댔다고 합니다. 두 그룹 창업자는 모두 유학파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일본 와세다대에서 수학하며 국제 감각을 키웠습니다. 팜렵보엉 회장은 구소련에서 공부했는데요. 수학을 잘했던 팜렵보엉 회장은 소련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모스크바 지질탐사대에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삼성은 1995년 호치민에 판매법인을 시작으로 2008년에 휴대폰을 본격 생산하는데요. 2012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빈그룹을 가장 확실하게 자극하고 빈그룹이 그리는 미래에 가장 큰 영감을 준 회사가 바로 한국의 삼성일 것입니다. 빈그룹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전략 역시 삼성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삼성은 제1제당, 제1모직 등 경공업 분야에서 자본을 축적한 뒤 유통, 전자, 화학, 건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후 삼성은 제조업의 역량을 총동원했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절반 가까이 공급하는 글로벌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빈그룹 역시 라면 사업에서 번 돈을 베트남 부동산 건설 시장에 투자해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이후 삼성처럼 유통, 전자, 자동차, 헬스케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제조업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 제휴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도 닮았습니다. 삼성그룹은 일본 산요와 제휴해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는데요. 빈그룹 역시 해외 기업과 제휴해 세계에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빈스마트는 빈그룹의 자회사로 스페인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BQ와 제휴하고 2018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캐서린 응우엔 빈스마트 사장은 2019년 파이낸셜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국제적 수준의 기술 기업이 되고자 기술 산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술 기업이 되고자 발표하는 자리에서 빈그룹은 삼성과 매우 유사한 일련의 계획들을 선보였습니다. 빈테크라는 회사를 만들어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연구 추진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한 핀테크 도시 건설 등의 계획인데요. 이는 삼성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현재 삼성은 지난 몇 년 동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특히 주목하고 있고 삼성은 서울 서초구에 삼성타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산호세 복합연구소를 포함해서 다수의 주요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캐서린 응우엔 사장은 우리는 2021년까지 500만 대의 휴대폰 생산을 목표로 한다. 2년 안에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 있는 휴대폰 공장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빈스마트의 자신감은 베트남의 유통을 장악한 빈그룹의 파워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삼성, LG에 큰소리칠 수 있는 기업은 하이마트뿐이다 라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이는 유통과 물류를 장악한 유통업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말로 베트남에서 빈그룹의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빈스마트가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 것은 사실상 삼성전자 스마트폰 아성에 도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빈스마트의 스마트폰 진출은 필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삼성의 뒤를 따르는 빈그룹 입장에서 안방이나 다름없는 베트남에 세계 최고의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을 따라온 협력업체에서는 최고 품질의 부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률이 높은 베트남에서 삼성전자를 거쳤던 숙련된 인력은 스마트폰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그룹 베트남 법인 관계자는 지난해만 150여 명의 엔지니어 인력이 빈스마트로 갔다며 기술이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베트남과 관계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 항의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빈스마트는 삼성의 인력을 흡수하면서 저가폰 시장에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빈스마트는 삼성의 협력사에서 일부 부품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한 관계자는 삼성에 납품하는 물량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빈스마트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에서 빈스마트가 16.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반면 작년 4월에만 해도 50.9%에 달했던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0.1%로 하락하였습니다. 빈스마트는 지난해 4월 시장 점유율 6.2%에서 올 3월 16.7%로 1년간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빈그룹이 세계적 기술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은 자동차인데요. 빈그룹의 자동차 계열사인 빈페스트는 독일 BMW, 미국 GM 등과 협력해 완성차를 선보였습니다. 이 또한 삼성의 뒤를 따르는 모양새로 어쩌면 삼성 보란 듯이 도전하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자동차 광인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염원이던 완성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1995년 삼성 자동차를 설립하고 부산 신호동의 자동차 공장을 2년 만에 완공합니다. 1998년 2월 삼성의 첫 자동차 SM5가 공개되는데요. 당시 일본에서 기술의 닛산이라 불리던 닛산에 검증된 중형 세단 세피로를 베이스로 삼았고 삼성 특유의 깐깐함으로 오히려 베이스 모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차량 품질을 선보였습니다. 당시 기술 제휴를 담당했던 닛산 임원이 품질에 놀랐다는 소문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으며 택시기사님들 입을 통해서 고장이 나지 않는 차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평가에도 삼성차는 닛산에 줘야 하는 로열티와 기술 개발료 등 누적된 적자로 자본금이 잠식당한 상태로 자동차 한 대를 팔면 150만 원의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적자에 당시 이건희 회장은 자동차 사업에서 이익을 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 향후 10조를 투자할 계획이다라며 자동차 산업은 10년, 20년 후에도 삼성이 먹고 살 사업이라는 판단이었다. 앞으로 5, 6년 동안 자동차에 10조를 투자해도 이익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삼성은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가 터지고 삼성도 온전하지는 못했던 거죠. 구조조정의 바람에 삼성도 결국 삼성 자동차를 포기합니다. 당시 삼성은 지금 빈그룹보다 더 큰 규모였던 걸 감안한다면 자동차 산업 진입이 얼마나 어렵고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빈그룹은 2017년 9월 완성차 제조업체인 빈페스트를 설립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열린 파리 모터쇼에서 세단과 SUV 모델 차량을 선보이며 기대를 모았던 빈페스트는 이듬해 6월 15억 달러를 들여 조립 공장을 완공하고 양산차 파디를 인도했습니다. 이후 빈페스트는 룩스 S2.0과 룩스 SA2.0을 차례로 인도하며 본격적인 베트남표 자동차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시작은 뜨거웠는데요. 사전 주문만 1만 대가 넘었다는 소식과 첫 해에 25만 대의 차량을 판매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도로에서 빈페스트 차량을 보기란 한국에서 롤스로이스 보기보다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한 큰 사고에도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았다. 원인보를 고장이 잦고 서비스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 소비자는 수리비로 무려 2,500만 원을 청구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VN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빈페스트는 최근 하노이 증권거래소에 2019년 세후 순이익에서 5조 7천억 동, 약 2,850억 원 이상 적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빈페스트는 판매 초기 막대한 프로모션으로 인해 판매할 때마다 세단형인 룩스 A2.0 차량에서 3억 동, SUV 차량인 룩스 SA2.0에서 1억 7,600만 동, 경차 파딜에서 1억 700만 동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즉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에 신용평가사 S&P는 빈그룹의 투자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피치는 지난 7월부터 빈그룹에 대해 신용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빈그룹이 피치가 요구한 객관적 재무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빈그룹의 재무 상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노이 투자 시장에는 빈그룹이 자동차 사업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며 기본 설비부터 생산까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자동차 산업에 너무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빈페스트는 모든 부품을 수입하는데요. 자국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타이어나 와이퍼 정도를 현지화하려고 시도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빈페스트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빈페스트는 국내외 상황이 모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빈그룹에 큰 위기가 닥쳐온다면 베트남 전체 경제도 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